1949년 여름이었습니다. 젊은 지질학자 바딘 콜파코프는 시베리아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그 지역의 지질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죠. 그 과정에서 그는 매우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지금은 페텀스키 분화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불독수리 둥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언덕 위에 거대한 새 둥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주 놀랍고 당혹스러운 발견이었어요. 만약 그 비밀을 밝히고 싶다면 아주 가까이 다가가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말로는 심지어 야생동물들도 그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콜파코프는 그 분화구를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거대한 새 둥지처럼 보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커졌어요. 마치 새로 생긴 분화구처럼 같았고 아주 휑한 모습이었어요. 분화구의 경사면에는 나무가 자라지 않았고 바람은 식물이 자랄 정도로 충분한 토양을 운반해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물이요?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그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서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마치 화재 현장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첫 번째 생각은 이곳이 화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 발견한 것은 완벽한 원형의 고분이었어요. 분화구는 일반적인 전신주 정도의 높이였고 가운데에는 동그란 혹이 나 있었습니다. 화산이나 심지어 사화산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지형이었죠. 그리고 이 독특한 산 근처에는 이 현상을 설명해 줄 만한 것도 없었어요. 이 기분 나쁜 곳의 정체를 해결하지 못한 콜파코프는 집으로 돌아가 모두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당시 이 지역의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온 과학계가 머리를 싸매며 여러 이론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운석이 원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운석 충돌로 이 이중 분화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어요. 실험 결과 우주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높은 밀도의 구형 물질이 떨어졌을 때 이 분화구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더 많은 실험을 통해 우주에서 떨어진 물체는 2개였을 거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폭발하면서 분화구를 형성했고 그 후에 두 번째 운석이 뒤따라 떨어졌지만 첫 번째 충격에 의해 속도가 느려져서 땅속 깊이 가라앉았던 거라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운석은 연속적으로 떨어지지 못하며 두 운석이 지구에 정확히 같은 지점에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전문가들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시베리아 타이가로 모였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나무의 나이테를 확인하고 나무의 표본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분화구가 약 300년 전에 나타났을 거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이곳의 식물이 평균보다 훨씬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토양의 성분과 품질, 일조량 증가 등 다른 성장 촉진 요인을 일정 기간 배제하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추측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방사선이요. 전문가들은 나무와 식물이 높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화구 위나 주변의 방사능 수치는 낮았어요. 300여 년 동안 어느 시점에 이 지역에는 방사성 물질이 존재했을 거예요. 우주암석이었을까요? 이곳은 그저 독특한 종류의 화산인 걸까요? 이론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없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한 탐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태국 북동부에는 거대한 고래가족이 숲을 헤엄쳐 지나갑니다. 물론 진짜 고래는 아니에요. 사실은 7,500만 년 동안 형성된 암석의 일부입니다. 오래전 태국의 이 지역은 사막에 불과했습니다. 지각이 움직이며 사암을 밀어올리고 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어져 있는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시다고요? 누구나 이 랜드마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관광객들에게 점점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고래 한 마리의 뒤에서 끝없이 펼쳐진 초록 바다를 내려다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등산로에는 폭포와 이국적인 동식물이 다양하고 꼭대기에서는 이웃나라 라오스를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암석의 모양은 고래들이 함께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름이 새고래 바위라는 건 놀랍지 않죠?
거대한 고래 등에서 태국을 볼 수 있다니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캐나다의 한 광산을 파던 일꾼 하나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보존된 노도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이 멸종된 공룡은 무게가 약 1360kg이고 몸 길이 5.5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 1천만 년이 넘었지만 이 화석은 매우 잘 보존되어서 공룡의 육중한 갑옷과 비늘 같은 피부가 선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을 파헤치는 데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이 화석은 2017년에 캐나다의 한 박물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피부를 분석한 결과 예상치도 못하게 노도사우루스는 오늘날의 도마뱀이나 나방처럼 위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걸어다니는 탱크와도 같은 거대한 크기와 척추뼈도 모자라서 말이죠.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는 이 공룡은 오랜 시간 동안 발견된 것 중 가장 중요한 화석 중 하나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의 작은 특징들이 과거의 미스터리를 더 많이 밝혀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보이니치 필사본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문서입니다. 1912년 발견된 이래 이 필사본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서는 완전히 수수께끼였습니다. 기이한 외계식물과 미지 물체의 그림, 점성술 기호까지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글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언어는 전혀 해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우리는 그 글이 진짜로 기능적인 언어였는지 혹은 단지 이 하나의 문서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다양한 식물 그림도 역시 흥미롭습니다. 필사본에 있는 대부분의 식물은 식물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알려진 어떤 식물종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한 응용 언어학 교수는 이 책의 글자 중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이 불가사의한 글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남반구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퀸즐랜드의 미스터리 큐레이터를 꼭 들르셔야 합니다. 번다버그와 진진의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 호주의 가장 놀라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이름부터가 어마어마하죠? 1971년 이 부지는 애호박과 감자를 재배하는 농부의 소유였습니다. 이 농부가 농장을 확장하려고 하면서 쟁기질을 시작했는데 들판에서 큰 바위가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들판의 바위를 자세히 봤더니 그곳에는 바다 화석과 이상한 분화구 몇 개가 있었어요. 농부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지질학 교수들에게 알렸고 교수들은 이 바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을 파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분화구가 가득한 거대 사암과 옥석층을 발견했습니다. 분화구는 모두 35개였고 암석층은 약 2,500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온천, 과거의 해양활동, 유성이 이 분화구들을 만든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동네 이름을 번다버그와 진진이라고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참 궁금하네요.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에요.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고대 계산기의 한 종류인데요. 특별한 디자인으로 과학자들을 여전히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 그리스의 배가 안티키테라 섬의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잔해는 1900년에 발견되었는데요. 다이버들은 고대 유물들 중 일부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잔해에서 발견된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고대의 것으로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아주 진보된 놀라운 장치였죠. 이 기계는 사용자가 시간과 별의 움직임, 일식, 달의 위상을 계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올림픽 같은 행사의 카운트다운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계산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이 이 잔해가 고대 그리스의 배에서 나왔다는 게 설명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톱니바퀴 시계는 유럽에서 14세기경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어떤 장치도 이 기계와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 기계가 그 시대로부터 1400년 전에 만들어졌을까요? 안티키테라의 침몰과 계산기의 분실이 기술의 발전을 수백 년이나 지연시키게 되었던 걸까요? 한편 흑해 근처의 코카스 산맥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유럽의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비록 세계의 대부분의 백인을 코카시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고대의 거대 구조물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고인돌로 알려진 집 같은 건물에는
보석, 청동도구, 각종 도자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누가 왜 이 고인돌을 지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고인돌은 지붕 역할을 하는 큰 돌을 두 개의 돌이 함께 받치고 있거나 작은 돌이 벽처럼 쌓여 있는데 한 면에는 구멍이 나 있어요.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구멍을 막는 돌마개도 발견됐고요. 이 돌 구조물에서 더 이상한 점은 코카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호주, 한국, 콜롬비아, 아프리카, 심지어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측뿐입니다. 1974년 발견된 중국 최초 황제의 무덤은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지키는 8,000명의 테라코타 전사들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전사 조각상의 대부분은 각자 서로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테라코타 말과 전차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보호를 위한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무덤의 일부 지역에는 아직 누구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지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진입을 매우 꺼리고 있습니다. 속에 뭔가 놀라운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놀라운 역사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결국 연구자들은 안에 무엇이 있는지 더 확인하기 위해 작은 로봇을 닫혀있는 무덤으로 보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고고학자들은 무덤의 비밀을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코스타리카 남부에서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돌굴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300개의 공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몇몇은 지름이 2.1m에 육박했어요. 아무도 그 공의 목적이나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이 돌이 화산암인 반려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돌을 완벽한 구형으로 조각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 공이 거의 현재는 사라진 집단의 사람들이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럴싸한 이론은 모래를 사용해 옆면을 매끄럽게 만들기 전에 작은 돌을 사용해 바위의 가장자리를 깎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돌이 천문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떤 곳으로 향하는 길을 가리키는 표지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돌의 의미는 자신들을 창조한 문명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일본의 남쪽 끝과 대만에서 120km 떨어진 곳에 요나구니 구조물이 있습니다. 1986년 한 잠수부가 관광객을 데려갈 새로운 다이빙 장소를 찾던 중 처음으로 이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피라미드 같은 큰 계단을 보고 자신이 수중도시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죠. 몇몇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 파도 밑으로 사라진 아틀란티스처럼 이 구조물이 전설적인 태평양 문명의 표시였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구조물에 채석장 작업을 암시하는 흔적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돌에 인간과 동물의 모습이 흐릿하게 새겨져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주장도 많은 증거가 뒷받침해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구조물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대칭성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곧지 않고 단단한 자연 바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조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침몰한 문명과의 닮은 점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터키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건축물을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는 10,000년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해요. 고대 농업 공동체의 본고장이었던 지역에서 발견된 이 단석은 5.5m 높이로 사회적인 행사와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 커다란 석조 구조물에는 동물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근처에서 연구자들은 주택지를 찾았는데요. 이 놀라운 유적이 현대 문명으로 향하는 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는 걸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퀸바야 유물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유물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점은 이 유물이 현대의 비행기와 아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퀸바야 유물은 공기역학적인 모양을 하고 있어서 현대 과학자들은 이 유물이 항공기의 청사진으로도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 2명의 항공기술자가 이 유물을 더 큰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인 엔진의 도움으로 이 모형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었죠.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유물이 아마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기보다 수천 년은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 세계의 매혹적인 미스터리죠.